법기술자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2달여 만에 그 모습이 공개됩니다. 특검이 전체 생중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첫 재판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법위는 재판이 시작되는 내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재판 종료까지입니다. 7월 9일 구속 적부심 이후 2달여 만에 윤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소환과 내란 재판 출석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속옷 차림 저항 등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지기현 재판부가 맡고 있는 기존 내란 재판과는 다릅니다. 특검에선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정아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첫 재판인 만큼 어제 김건희 씨의 직업을 묻고 무직이라는 답을 얻은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특검이 먼저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박도 이어집니다. 이 같은 전 과정을 법원이 촬영 녹화한 뒤 언론사 등에 제공합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신문은 중계와 촬영 모두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재판부가 내일 법정에서 보석신문의 촬영과 중계를 불허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오늘도 열렸는데 역시 불출석했습니다. 11번 연속입니다. 7월 구속 적부심과 같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내일 보석신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전직 검사 출신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영상 녹화로 가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갈 때는 모두 지하를 고집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종사 피의자로 소환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밤 10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 금지 인력 대기, 교정본부 수용 요력 점검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날인 없는 조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특검이 만약 영장 청구나 기소 등 절차를 밟기 위해선 추가로 날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조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서명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상 녹화 조사가 진행된 만큼 녹취서를 조서로 가름해달라 요청했고 특검 측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어제 아침 취재진을 피해 지하 통로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조사 후에도 지하 주차장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를 불허해 지상 현관으로 귀가했습니다. 취재진이 몰리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하시고 나서 이행된 거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박 전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는데 지하주차장 출석 때도 기자 질문에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양자 회담에서 만난 이탈리아 총리는 9살 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광적인 K-팝 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또 한 번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의장석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15차 안보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회의의 잠정 의제는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AI와 국제평화 안보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의 양면성을 짚으며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와 폴란드 정상과 만나서는 문화와 방산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9살 딸이 한국 K-팝과 전통 의상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방한 때 특별한 한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과 계약한 K2 전차가 약속대로 납품되고 있다는 나보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는 한국산 무기가 장점이 크다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과 투자 유치 행사를 끝으로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며 검찰청 폐지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엄정하게 기강을 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을 지우는 건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 조직에 반란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노 직무대행이 개인 소견을 밝힌 정도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검 차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본인도 과거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점이 아니고 개혁인 거잖아요. 그러면 개혁은 누가 초래한 겁니까?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정 장관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지금 연구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저에게 왔다며 구치소 수감자에게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서 관계자가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공개 청구 접수증을 구치소 수감자에게 잘못 보내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항의를 했더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30대 홍모 씨는 지난해 10월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우편으로 정보공개 청구서가 도착했는데 귀하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내드린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송파경찰서에 이의제기하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송파경찰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놨던 홍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 되게 황당스럽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개 청구한 내용까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알아보니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 실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사무실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제가 징계를 받겠죠, 그러면. 선생님,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 씨는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자와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일반인한테 유출됐어도 되게 걱정이 많았을 텐데 이제 힘없는 일개 개인이 국가기관이랑 다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정부가 홍 씨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송파서 담당자에 대해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줬고 당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